쇼펜하우어의 사랑론은 그의 철학적 체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독특한 측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간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적인 연결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랑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감정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는 이 감정들이 실제로는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라고 보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망과 질투, 불안 등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사랑이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자연의 전략으로 본 쇼펜하우어의 독특한 사랑 명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성욕이다. 사랑 없는 성욕은 있을 수 있지만 성욕 없는 사랑은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과 성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 욕망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켜 나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이다. 모든 열정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여도 그 뿌리는 성적 본능에 있다. 세상의 본질은 짝을 지으려는 의지적 행위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핵심이며 진정한 본질이다. 바로 그것에 모든 실존의 목적이 있다. 사랑은 종족의 보존을 위해 자연이 설치한 함정이다. 성욕이 감각적인 쾌락에 그치는 것이라면 아름답거나 추한 외적인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욕을 풀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없는 연애는 허무한 성적 욕구에 불과하다.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결국 성욕은 우리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언제나 정신적인 사랑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은연중에 육체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둘이 아무리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고결한 정신적 사랑도 그 근저에는 육체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은 삶의 의지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며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힘이다. 사랑은 우리를 서로에게 헌신하게 만들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힘과 열정을 안겨다 준다. 그러나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값진 물건들도 모두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하게 여긴다.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환상이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 그 다음으로 달콤한 것은 미움이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랑은 일종의 착각이며 결국엔 실망으로 끝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죽음과 삶을 초월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랑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만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다. 이성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나이다.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에서 생리가 끝나는 나이에 이르는 연령층이다. 젊은 여자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남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비겁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위험과 압력을 굴복하고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질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낙원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성가신 파리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을 할 때 감성은 이성보다 월등하게 작용한다. 대개의 경우 열렬한 사랑은 첫눈에 무르익는다.
이성을 유혹하고 싶다면 본능에 호소하라.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진실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만든다.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결혼에 이르는 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가 빠진 기계처럼 위험하고 허술하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래성처럼 허약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야말로 힘든 인생을 견디게 하는 굳건한 성이 될 수 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와 열정을 꺾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얻는 대신 종종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슬픔에 잠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웅도 사랑의 슬픔만큼은 쉽게 억제하지 못한다. 영웅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사랑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렬한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의 기준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의 이상형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조건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불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랑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타난다. 가장 큰 행복이란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의 불길은 다른 모든 종류의 정열을 능가한다. 어느 누구도 사랑에 쏟아붓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다른 일에 쏟지 못한다. 사랑은 사업상의 성공이나 우정 혹은 취미와 같은 다른 모든 일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시적이며 아름다운 사파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들떠있게 된다. 사랑이 삶에 대한 대단한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비밀 속에는 일종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한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남자는 자기의 특질과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남자는 자기와 어울리는 여자를 발견하면 굉장한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행복을 아름다운 꿈으로 그리게 된다. 아름다운 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의 사랑은 성교를 마친 순간부터 현저하게 감소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소유한 여자보다 다른 여자들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남자는 성교가 끝난 순간 사랑이 식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여자는 성교가 끝난 순간부터 사랑이 증가한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차가운 현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슬픔을 대가로 치른다. 결혼을 하면 연애 시절의 환상은 깨어지고 현실의 벽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환상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중매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슬픔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결혼은 환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며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이다. 여성은 부와 지위, 권력과 성공한 남자에 이끌리지만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에 이끌린다. 여자가 성격이 좋다는 것은 남자에게 매력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사랑에 빠질 때 자신의 이상을 상대방에게 투영한다. 모든 사랑의 시작에는 어떤 환상이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랑이 끝날 때 그 환상은 사라진다. 결혼이란 남자의 권리를 반으로 나누고 의무를 2배로 한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속이기 위해 만든 계약이고 사랑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사랑은 세상을 보는 지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의리와 우정도 배반하도록 만든다. 맹세의 서약도 사랑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하며 견고한 사슬도 끊어져 버린다. 사랑은 때때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생명과 건강, 재산, 지위, 행복 등을 한순간에 빼앗기도 한다.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충신을 반역자로 바꾸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영원한 폭군이다.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언제나 목적을 달성한다. 물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종착지인 바다에 도달하듯이 사랑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 만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며 유일한 것이다. 사랑은 떨어져 있을 때의 외로움과 추위, 붙어 있을 때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오가다가 우리는 결국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사랑은 혹독한 겨울에도 장미꽃을 피우는 힘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와 정신 세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본능도 역시 다르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확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한 남자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남자는 언제나 다른 여자를 탐내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한 사람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능이다. 여성의 이러한 모습은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부양자를 자기 주위에 남겨두려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남자는 사랑을 하면서도 한눈을 팔지만 여자는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에 충실하다. 시간이 흘러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랑이 자신에게 씌웠던 자욱한 안개의 의미와 잔인한 비극을.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믿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을 갖고 있다. 그 기적의 힘이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보여줄 위대한 감동과 사랑의 힘에 의한 것이다. 모든 이별은 죽음을 맛보게 하고 모든 만남은 부활을
맛보게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사랑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다. 사랑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실수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에 대한 견해들은 현대의 시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그의 견해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가치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사랑론은 사랑을 보다 냉정하고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의지의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보다 심오하게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사랑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